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제 최신 동영상 2개가 이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 호들갑에 대가네요. 예전에 저한테 누가 찍먹아 호들갑 좀 떨지 마라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지만 또 축구라는 게 앞을 알 수 없고 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열심히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울버햄튼전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그동안 경기력이 안 좋은 것들은 있었지만 리그 꼴찌팀한테 진 거는 매우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리버풀이 다른 팀과 좀 다른 점은 질 때의 문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롯 감독 경질에 대한 부분은 리버풀 팬분들도 생각이 좀 갈리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시즌 내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감독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 반복되는 문제가 뭐냐면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다른 상위권 팀에 비해서 유독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팀이 리버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 선수 코디 학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학포라는 선수가 리버풀에서는 참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학포가 아예 프리미어리그 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그냥 과감하게 선발 명단에서 제외해버리는데 또 나오다가 가끔씩 중요한 순간에 공격 포인트를 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참 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적 시장이 닫혀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리버풀 스쿼드에서 학포 대신에 나왔을 때 학포보다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키에사도 왜 계속 선발로 나오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구모아는 울버햄튼전 보니까 저점 플레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슬롯 감독의 역량 문제도 있지만 뭔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학포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울버햄튼전의 선발 라인업인데 비르츠가 없을 때는 비르츠를 왼쪽 윙어로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학포 살라 라인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교체 명단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리버풀이 게임이 안 풀렸을 때 이 교체 명단에서 특별히 믿음을 주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리버풀 입장에서는 변화의 다양성을 줄인다고 해야 될까요? 결국 선발 라인업 11명에서 승부를 좀 봐야 되는, 다른 팀에 비해서 경우의 수가 좀 부족한 그런 스쿼드가 지금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는 비르츠가 없을 때 리버풀의 단점을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리버풀은 공을 어느 정도 차는 선수들이 압박까지 잘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맞불 베이스로 게임을 할 때 서로 전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걸로 대결을 할 때는 장점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의 템포가 죽어버리면 그 상대의 수비벽을 깰 만큼 리버풀 선수들이 정교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장면부터가 그런 정교함의 부족이 드러났던 장면입니다. 어제 에키티케도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에키티케가 이런 식으로 패스를 하는데 패스가 좀 길었어요. 그리고 맥칼리스터도 일단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긴 공을 잡으려다 보니 이렇게 태클을 해야지만 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장면은 반복될수록 공격의 템포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프림퐁 한 명이 두 명의 선수를 끌어당겨 놓고 그렇게 되면서 소보슬라이가 넓은 공간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여기서 퍼스트 터치만 잘해놓는다면 소보슬라이의 장점인 슈팅 능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을 소보슬라이가 길게 터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와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전술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 선수들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보슬라이가 이번 시즌 잘해주고 있어서 소보슬라이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건 좋지 않지만 사실 만약에 이런 장면에서 비르츠였다면 저는 잡아놓고 다음 플레이가 더 수월하게 됐을 것 같거든요. 소보슬라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가져다주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간격을 채워주고 역습시 숫자를 늘려주는 것들은 아주 잘해주는 선수죠. 최근에는 축구력과 킥력까지 올라오면서 리버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상에서는 비르츠가 생각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장면으로 대표되는 어제 리버풀의 문제는 박스 앞에서 원터치 플레이가 없고
않고 터치들이 대부분 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리버풀도 답답한 부분이 있었지만 또 상대 울버햄튼도 되게 수비를 잘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간격이 잘 안 벌어지고 또 수비 시 볼 처리라든지 리버풀의 공격 숫자에 한 명씩 선수를 붙여놓는 것도 다 촘촘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그림처럼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결국에는 균열을 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운데는 너무 선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드리블로 좀 그런 수비 형태를 흔들어줄 선수가 필요한데 리버풀은 그런 상황에서 하크포나 살라가 변수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게 지금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실제 경기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포의 매크로 장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을 안쪽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미 각포가 돌파할 수 있는 루트에 3명의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은 돌파를 못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거지로 해서 1%의 확률을 뚫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여기는 안 하고 다음번에 시도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일단 각포가 안 된다는 걸 알면 그냥 이렇게 케르케즈한테 뒤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또 측면 쪽에 위치하면서 다음 기회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포는 특유의 그 시동이 일단 걸려버리면 거기서 좀 주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케르케즈는 뒤에서 지켜보는 선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잉여 자원이 생긴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각포가 이렇게 안으로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미 시동은 걸려있는 상태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패스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패스를 하기 위해서 안으로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으로 패스가 됩니다. 본인이 아까 여기서 폭탄 심지에 불을 붙이고 그 심지가 다 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흐라벤베르에게 패스를 하거든요. 여기서 공 뺏기면 흐라벤베르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흐라벤베르가 공을 잡으면 얼마든지 압박당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야 뒤쪽에서 오는 울버햄튼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공 받고 뺏기기 매우 쉬운 위치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학포가 패스 주는 것도 살살 주는 게 아니고 이 선수를 이겨내면서 주다 보니까 강도 같은 건 생각할 수 없고 일단 뺏기지 말자 해서 주는 거겠죠. 당연히 그 다음 장면은 압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제대로 된 공 컨트롤이 안 되면서 이런 식으로 흐라벤베르의 파울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선수들도 보면 뒤쪽으로 역습 대비하기 위해 이미 뛰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선수 한 명이 나머지 선수들의 체력을 아껴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반대인 거죠. 학포의 아쉬운 판단이 나머지 선수들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케르케즈의 장점이 많이 뛰고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는 건데 학포랑 같이 사용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케르케즈의 문제라기보단 케르케즈의 파트너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반대쪽 살라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살라는 전체적으로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면서 판단의 속도까지 같이 느려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보슬라이가 살라에게 주거든요. 물론 이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양쪽에서 울버햄튼 선수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살라가 터치를 하다가 공을 뺏기게 되는데요. 물론 이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시즌의 살라는 여기서도 볼 소유가 됐던 선수고 조금 더 간결하게 플레이가 됐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역체감 때문에 오는 답답함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소보슬라의 움직임도 최선은 아니라고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2대2 시퀀스라고 볼 수 있는데 소보슬레가 여기 뛰면 사실 살라가 이런 식으로 패스 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크레이치의 발에 걸려서 소보슬라이가 띄워줄 거면 아예 이렇게 뛰어서 살라의 전진 패스 루트를 확보해 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뒤쪽에 대기하면서 살라에게 탈출구를 또 만들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보슬라이의 보조 움직임도 그렇게 영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겠지만 리버풀이 박스 앞에서의 움직임이 뭔가 군더더기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간결한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이 한 번씩 라인을 올릴 때가 있을 거잖아요.
본인들이 공격하거나 내지는 리버풀이 센터백들이 공을 돌리고 있을 때는 라인을 올릴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뒷공간이 났을 때 한 번씩 속공으로 변수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어제 사실 에키티케가 터치가 잘 안 됐어요. 에키티케도 잘 되는 날에 터치 진짜 잘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뉴캐슬 4대1로 이겼던 경기, 거기서 에키티케가 역습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했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지켜주거나 솔로 돌파가 되는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가슴 트래핑을 거의 3m 앞에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은 사실 감독이 이런 선수의 문제를 가려줄 만큼의 실력이 안 되는데 선수들마저 좋지 않아 버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버풀의 답답한 경기 패턴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리버풀만 못한다고 하기에는 어제 울버햄튼도 수비 조직력이 계속 좋은 방식으로 유지가 됐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울버햄튼은 3명으로 리버풀의 측면 공격을 대비합니다. 이렇게 윙어 1명, 풀백 1명 숫자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하프 스페이스에 센터백 중에 하나를 배치해서 1차, 2차, 3차 대비를 해놓죠.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한번 학포의 단점이 나오는데 사실 학포는 이렇게 공을 가지고 들어와서 상대를 속이기 위한 동작이 거의 없습니다. 뭐 밸런스를 깨트리고 돌파를 해야 거기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헛다리를 한다든지 상체 페인팅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고 그냥 두 개의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드리블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할 때 뚫리는 경우는 공을 잡은 선수가 수비하는 선수보다 순간 속도가 빠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도쿠 같은 선수를 예시로 들 수 있겠죠. 근데 학포는 솔직히 말해서 상대 수비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드리블을 치는 거죠. 그럼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예측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보고 가도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속도가 안 될 때는 페이크라도 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드리블. 당연히 측면에서 변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케르케즈의 보조 움직임도 그렇게 영리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여기 이미 수비가 있는 상황이고 학포가 드리블을 안쪽으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똑같이 안쪽에 띄워버리면 학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케르케즈가 또 약간 점유함으로 인해서 더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케르케즈가 열심히 뛰지만 이런 장면에서는 오히려 학포를 방해한 꼴이 된 거죠. 이런 장면에서 케르케즈가 학포를 도와주려면 차라리 이쪽 공간에서 리턴을 받아줄 루트에 서 있거나 혹은 학포가 안으로 드리블 치기 결정하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돌아뛰어서 깊은 공간을 점유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은 측면 윙어의 개인 돌파 능력도 아쉬운데 풀백과 함께 깨는 플레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리버풀이 내려앉은 팀을 깨기 힘들게 만드는 거고요. 지는 경기 내지는 답답한 경기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오픈 플레이에서 측면 돌파가 안 됐을 때는 세트피스로 뚫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햄전과의 차이인 거죠. 웨스트햄전은 지금 그림처럼 세트피스에서 득점으로 좀 벌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 웨스트햄전도 XG 값은 웨스트햄이 더 높았고요. 큰 기회의 개수는 동일했습니다. 결국 세트피스가 되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슬롯 감독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울버햄튼전 끝나고 인터뷰에서 우리가 최근에 득점을 많이 하는 방식이 세트피스였고 전반전은 그게 잘 안 됐다. 후반전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전반전 시간을 좀 아쉽게 날렸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버풀이 세트피스도 안 되고 측면 돌파도 안 되는 날엔 실점을 안 하는 게 매우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울버햄튼전 같이 실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선수들이 급해지면서 되던 것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상위권 팀들이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지만 리버풀은 그 경향성이 되게 강력한 것 같고 패턴이 단순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찍머가 너가 생각했을 때는 해결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물론 감독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폼의 지금 스쿼드 구성으로는 극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어제 득점을 한 살라 같은 선수가 폼을 회복하는 것 내지는 2026년에 잘했던 세트피스의 완성도를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리버풀이 진 거에 있어서 당연히 저의 영향이 1%도 없겠지만 괜히 또 죄책감이 드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